조용히 해야지 강의를 하니까. 네, 병진일이고요. 많이 왔다, 평일인데. 네. 주제가 운세예요, 운세. 근데 지금 힘든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아 왜? 잘 하고 계시잖아. 머리가 저 누구 있었지? 그러면 지금 좋은 거 같, 내가 좋은 거 같다 지금. 나는 좋아. 네. 기분이 좋아.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그렇다. 맨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제일 부러우신 분, 운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 네. 힘든 사람은 왜 힘든지 알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힘든 사람은. 지금 이거 꼭 운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힘든 운이 왔을 때마다 힘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내가 힘들구나. 그러고 털어내야지 다음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애를 하다 이별을 딱 하고 나면은, 빨리 털어내고 그 다음 연애를 향해서 달려가거나 하고 이제 일이 집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털어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우리가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신선이 되던가. 무념무상. 공수래 공수거 이러던가. 그래서 수행, 그런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힘든 사람들은 다 해당하는 운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예언한 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올해 힘들 거라고 한 거.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됐을 거고,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왜 힘든지는. 좀 깊이 들어가려고 오늘 강의를 열었어요. 네, 조금 더 깊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4, 5, 6, 7월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가장 힘들까? 왜 이때가 가장 힘들까? 네? 화운이라? 너무 이게 똑똑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없네. 네. 화운이면 왜 그럴까요? 드러나니까? 네, 그리고 조열해서? 조열해서. 다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화운이 왜 힘들까는 이 무술년이라는 글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운이라는 거는요, 2017년에 정유년이죠. 네.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전에 병신년이 있었고, 1년, 한 해를요, 이 두 글자라는 큰 공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간 안에서 살잖아요. 사주는 공간을 얘기한다고요. 공간과 시간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궁합을 본다라고 하죠, 궁합. 자, 궁이 있고요. 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십성을 얘기하는 거고, 궁은 이제 공간을 얘기해요. 우리 배우자 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궁, 사회 궁, 조상 궁. 근데 우리 궁합을 보는데, 성합은 보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궁합만 봤을까? 이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요거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시간을 써서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감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연애 하다 보면요. 그런데 그거랑 같이 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걸 나눠서 봤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궁합이 맞으면 뭐예요? 지지고 볶고 해도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은 사랑이 트겠지. 그래도 살 수는 있겠지. 이것만 봤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궁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합이 잘 맞으면은 지지고 볶고 해도 이별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계속 간다. 여기는 조건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내가 왜 근데 궁합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무술년이랑 공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안에 있던 지식이 탁 튀어나온 건데, 나중에 이제 인연법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인 것 같아가지고, 성함은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감정이 우선이라고요, 감정이.
근데 그게 이제 내 글자 안에서 그 공간,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일지에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십성은 이제 다 알잖아요. 십성이 뭔지는. 십신 또는 육신, 식신, 뭐, 재성, 편재, 이런 것들 다 아시죠? 편재가 뭐예요, 편재가? 그냥 재성이라고 퉁쳐서. 아니, 이게 뭐냐고요. 치우쳐진 게 아니라. 네, 아버지. 그리고, 여자. 처를 얘기해요. 뭐 시어머니요? 재물, 뭐 계산, 뭐 이거는 이제 성향인 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하죠. 배성을 하는데 아니 그럼 그 내 명에서 이게 아버지로 작용을 하는지 처로 작용을 하는지 재물로 작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하셨어요? 아 역시 요즘에 사주에 이게 딱 티가 난다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요즘에 사주에 빠져 계신다 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얘기 듣는 것 같아서 군대에 있을 때 잠을 못 자요. 이거 딱 접하고 나서 10시에 이제 취침하십시오 하고 이제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재밌어서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돌려보거든요. 머릿속에서 글자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뜬 눈으로 이제 일어나서 막 구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이럴 때 이제 확 끌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을 상태여가지고 네. 어디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얘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뭐예요? 거의 확실하게 처로 결정이 돼요. 확실하게. 만약에 월에 있으면은 거의 아버지를 막 이런 부모 쪽과 굉장히 연관이 크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궁을 무시하고 보면 안 돼요. 근데 궁을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그림만 그리면서 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운세를 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MT 가서 그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십성이 있다고요. 일간별 운세를 본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때 뭐 갑목이 무술년이 왔을 때, 을목이 무술년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위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두 개 위주로 했어요. 요거 두 개 위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음양 위주로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음양 위주로. 음양은 뭐라고요? 한난조습이라고요. 양적이다, 음적이다, 뭐예요, 다? 양적이다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양팔통이다. 뭔가 사주가 미쳐서 날뛰는 것 같죠? 네. 저기 찔리는 양팔통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네. 뭔가 미쳐 날뛰는 거. 왜냐면 움직임이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양팔통이. 양이니까. 양은 뭐예요, 양? 맞잖아요.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알은 거라서 이제 막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예. 요거랑 폭력. 뭐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사냥이에요, 사냥. 이거 두 개예요. 남성 호르몬이 주재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서로 패고 싸우고 막 사냥하고 막 과시하고. 축구가 왜 인기 있어요, 남자들한테? 그거 자체가 이제 폭력적인, 그걸 막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축구 자체가. 구기 종목 자체가 다 발산하는 거라고요. 예. 남자들이 막 조용조용한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아요. 격렬하게.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게 양이라고요, 그게. 음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완전히. 예. 에스트로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인 남자를 다스리고 싶다 이러면은 석류 많이 먹이면 돼요, 석류. 맥주, 석류 이런 거 많이 다 여성 호르몬 나오는 거거든요. 두유? 두유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 그런 것만 골라서 먹이세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싹 어느 순간 울고 있을까, 축구 보면서 막. 네. 드라마 보는 것처럼. 슬픈 드라마거든, 축구가. 예. 예. 너무 앞서갔잖아, 지금. 예. 어쨌든 그런 한난주습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에너지예요. 자연스러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보면은 명에 자연스러운 에너지,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양팔통 보면 분위기가 멈칫하죠. 사주 여러분 이제 꺼내고 볼 때. 음팔통이면 어때요? 또 멈칫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거? 근데 뭔가 말로는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똑같이 형성돼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런 거를 먼저 읽어야 된다고요.
예, 무술년은 그래서 이런 음양적 코드로 얘기하면 어떤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예, 굉장히 조한 쪽으로. 그리고 여름에 핵심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거는 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조해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정이 없어지고, 예,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개인적이게 되고, 개인주의적이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무관하지 않다고요. 이미 사람들이 전부 수천만 국민들이 무술년이라는 조한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데, 네. 예. 잘못 찾아온 거 아니시죠? 예, 예. 예, 이쪽으로, 예. 격투 모임 이런 데 오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가 예전에는 습하게 흘러갔다라는 뭐예요? 습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은 시대였던 거죠. 예, 그리고 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지금 이제 화가 거의 갈무리 된 시기죠. 무술년이라는 것 자체가 화가 이렇게 경인년부터 해서 막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 15년까지는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어떤 모임을 만든다던가 친목을 도모한다던가 서로 이렇게 새로 만나기 바쁜 시대였어요. 그 전에는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갔을 거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15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사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스쳐가는 그 우리 친목하는 그런 인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2016년 되니까 어때요? 금운으로 딱 전향이 되고 이제 2017년 되니까 완전히 조하게 넘어가고 2018년은 그런 것조차도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목하고 금을 위주로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을 볼 때. 근데 이제 이런 피드백이 저한테 오기 시작해요. 네가 목이 좋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목이 강한데 왜 좋지 않느냐. 이러면 내가 목이 강하면 다 좋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사주가 보기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목이 강한데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건데 목이 강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왜? 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죠. 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왜 화를 무시해요? 목이 왕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이유가요. 화를 계속 보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료가 계속 들어가잖아. 화는 어때요? 뭔가 벌어지고 있죠. 커지면서 타오르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무술년을 만나면 굉장히 확 꺼진다고요. 모래로 덮은 것처럼. 내가 벌렸던 일들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렇게 물상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근데 목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은은하게 계속 유지가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운영하는 이 사주 그 모임이 이미 화라는 걸로 발현이 됐어요. 신입들이 목이라는 사람들, 생명, 신입들이 들어오면서 화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게 토까지 만나면 화생토로 이 단체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가요. 덩어리가 돼서. 근데 이 목이 빠져버리면은, 없어버리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겠죠. 열량, 질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온도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으면 어때요? 계속 새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유지가 돼요.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오행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목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미 그 강한 거를 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화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내가 과거에 뭔가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선에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발상의 전환이라던가 새로운 에너지를 넣는다던가 동기부여가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목이 있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던져주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요. 우리 동기부여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힘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목생화가 잘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힐링을 많이 받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조차로. 그러니까 목화가 잘 돼 있고 목이 강한 사람들은 올해 무술년에 인기가 가장 많아질 유형들이에요. 여기 인기 많으신 분들 다 있잖아요. 화 없는 것들은 어떻다? 이렇게 옆에서 화 좀 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빌려와야 된다고요. 금은 무술년이 어때요? 이 무술이라는 글자 자체는 어때요? 죽은 땅이죠.
뭔가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무술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산이고 얘는 건조해요. 이미 가을이 끝났어요. 생산이 끝났어요. 얘는 그러니까 단풍이 이렇게 단풍마저 제일 무렵이에요. 무술년이라는 건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생산성이 지극히 떨어지죠. 남녀 공이 생산성이 떨어지면 어때요? 예? 생산성이 떨어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잖아. 그걸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생산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내가 남성성, 여성성을 잃어갈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울해지고 그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지 허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생산할 때는 기분 좋았는데 돈 벌고 막 이럴 땐 좋았는데 그런 사회적 생활이 끝나고 은퇴하고 이제 놀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무슨 의미로 이제 살아가야 되나. 자식은 다 커버리고. 그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생산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근데 이 강력한 금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를 다시 살려줘요. 예. 아주 강력한 한약을 처방을 한 거지, 이제 힘이 나게. 뱀술을 먹었다든가, 복분자를 먹었다든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이 이 토의 기운을 설기해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필 가을부터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누면. 무술년을 가운데 이렇게 6월이 있고, 여기에 5월. 여기 5월이 있고, 전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8월 정도 되면 이런 경신월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전화 위복이 일어난다고요. 왜? 이때부터는 무술의 기운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 전에 힘들어서 놨던 것들이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놓고, 이때 폭락을 하겠죠? 가을 되니까 갑자기 오르는 거야. 이런 전화위복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놓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5월에는 놓을 수 있으면 확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조한운이 왔어요. 조. 건조해지는. 이거 뭐라고요? 정리한다. 끊어낸다. 헤어진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감정은 냉정해지는 걸 얘기해요. 구질구질하지 않은 것들. 이게 무술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술년에 가장 크게 와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명이 습해서 이것저것 많이 벌려오던 사람들이 바로 단박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예, 이것저것 해오던 사람들. 투잡, 쓰리잡 하면서 혹은 막 바람도 피면서 2명, 3명 만나고 되게 막 일이 벌려오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박에 정리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벌리면서 해온 사람들 한 방에 정리한다고요. 올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끊어내고 갈무리하고 핵심 코드 하나만 남겨두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무술년의 조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무술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앞전에 있던 것들. 오. 자, 모든 운을 볼 때요. 이게 반합적 코드와 삼합적 코드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흐름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흐름은. 자, 2010년이 뭐가 있었어요? 경인년이 있었죠. 이게 인년이에요, 인년. 목의 시작이라고요? 2014년에 갑오년이 있었죠. 2018년에 무술년이 오죠.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흐름을. 무술년이니까 여기랑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또 굳이 또 찾아 들어가자면은 중간에 2012년에 임진년이 한 번 있었죠. 이건 이제 습한운이에요. 습한운이 임진년이라는 거. 습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보셔야 돼요. 자, 왜 2012년까지 썼냐면은 우리가 천간하고 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지지만 가지고 흐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간하고 지지하고 소통하잖아요. 기운과 세력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예요. 흐름. 여기는 사건을 만들어요. 천간은. 자, 그래서 무토가 나왔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진토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인년이죠. 인목이, 정기가 어디로 나왔어요? 간목으로 201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2010년, 2012년, 2014년, 2018년 다 연관이 있다고요.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화가 정리되는 곳이죠. 네. 평일이니까. 네, 주말에 이렇게 늦었으면 제가 이제 지각비를 크게 거두려고 했는데, 네, 회사 끝나고 이제, 차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이 막힌 거예요. 저렇게 오는 거예요. 네. 지하철이 막혀요, 지금 시간에. 네, 느리게 간다고. 네. 자, 어쨌든, 여기는 지지니까 암장, 밑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흐름. 이게 기륭이라고, 기륭. 여기는 사건이니까 성패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야. 지지의 목이 하나 있는데, 근데 합격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 달려있다고요. 이 튀어나오느냐 안 오느냐. 언제 튀어나와요? 2014년에 튀어나오잖아요. 여기는 지지에서는 분위기 조성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흉, 흐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합격한다, 급제한다 이런 사건 사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 5년이죠. 만약에 여기 갑인년으로 드러나면 뭐예요? 합격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한다. 왜?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지지하고 천간을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인은 뭐예요? 인, 오, 술, 삼합적 스토리를 얘기해보자고요. 인은 뭐예요? 벌리다. 뭔가 새로 벌려나가는 것. 창조하는 에너지가 이런 인에서 만들어져요. 창조하는 에너지. 새 것. 짜깁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짜깁기 한다는 건 이미 있던 것들로 다시 조립해서 새 것을 만드는 형태에도 다 이런 인목이 합니다. 오화는 뭐예요? 그런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3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죠? 인 딱 올 때. 네. 옛날에는 이때 닭이 울었어요. 네. 닭이 울 때 태어났다면 이때 태어난 거예요. 네. 이렇게 울어가지고 딱 일어나요. 그 에너지가 언제 극대화돼요? 5시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네. 가장 에너지가 극대화될 때잖아요. 대부분 점심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언제 마무리된다고? 술토해. 네. 인목으로 불을 붙이고 캠프파이어가 가장 크게 일어날 때가 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꺼져서 재반 남았을 때가 술. 정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의 테마는 이렇게 온 흐름을 정리하는 해예요. 국가적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자, 정치 얘기 이제 거의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때요? 다 적폐청산하겠다고 다 집어넣잖아요, 지금. 다. 그 전에 안 하던 것, 그 전에 그전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다 그걸 밀어넣잖아요.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게. 무술년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뭔가 체질 개선을 하고 싶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 습관 바꾸기 좋은 해잖아요, 올해. 습관. 습을 정리하기 좋은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고 싶을 때는 올해가 최고예요. 언제를 기점으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연기를 배우시라고 가서 수행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딱 바뀌기 좋아요. 체질 개선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올해가. 그래서 이런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유년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정유였죠. 정술하고 정이 연결이 되죠, 또. 네.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근데 무술년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해년이 있잖아요, 기해. 이거는 인오술의 흐름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 크게. 이거는 조가 아니라 완전히 습이에요, 습. 한습한. 그리고 해중의 시작까지 있다고요, 간목이라는. 그리고 그 간목이 기토와 합으로 또 연결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다 털어내야지 내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올해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다 털어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올해 다 청산하려고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기해년에 새로운 출발이 되니까. 이해 못하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제 내 명이랑 접목을 시켜보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런 흐름만 알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요.
2018년이 힘들 거다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막상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힘든 걸로 오는데, 알면은, 그래, 힘들 거 알고 있었지라는 걸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낼 수 있어요.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언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돼야죠. 피흉 치기를 하기 위해서.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하기 위해서. 때를 알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때를 안다는 거는 내가 힘들 것도 언제 끝날지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희망이 보이거든. 네, 희망이 보이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저도 지금 힘들어도 내년에 인피니티 워 개봉하는 거 보려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네. 1년 후에 개봉을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2년에서 지금 네. 4, 5년에서 감독이 불안됐잖아요. 네. 뭐 거기 경우도 있고 이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터야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흐름은 연결되는데, 이 청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청간이 안 일어날 텐데. 청간으로 안 드러나도 흐름은 연결돼 있죠. 그럼 이제 그 경금이 또 어디에서 왔는지도 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올해 다시 세월호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2017년하고 18년에 대두되는 거예요. 정유. 5하고 연결되죠. 드러나죠.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무술년이 어때요?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판을 내려고 할 겁니다. 세월호 계속 뭐 그날 바다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상징성을 갖춘다.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사건이죠. 이게 무술년이 아니라 무진년이었으면 그렇게 안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4월부터 6월까지, 7월까지 그 하이라이트니까 한번 보죠. 자, 무술이라는 큰 기둥을 먼저 두고요. 앞에 병진월부터 보자고요. 병진월. 이게 이제 양력으로는 4월이었어요.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자, 대부분의 2018년의 사건은 4월에 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4월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 내가 이 질문을 좀 어렵게 해야겠어. 뭐 다 맞춰,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 자, 진술충은 어떤 의미? 자, 술토는 뭐예요? 정화에 또는 저장고예요, 저장고. 그쵸? 화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벌어졌던 것들이 담아서 보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관됐으니까 어때요? 화의 에너지가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고정적이다, 보수적이다. 이 술토의 사람 성향이 다 그래요. 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성향을 내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온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때 딱 됐을 때. 근데 충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발병하죠. 튀어나오죠. 이 화의 에너지가 확 튀어나오죠. 병화까지 달고 충을 했으니까 어때요? 예.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예. 아마 토가 귀신인 사람들은 아마 4월달에 다 망했을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데 토가 귀신이다. 다 망했을 거라고요. 그때 지금 한창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 하는 게 계속 뉴스에 나와요.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당연히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어요. 2017년에 그걸 올렸잖아요. 당연히 무술년인데 그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라는 거 어때요? 돈을 만드는 에너지도 되잖아요. 화로 활동을 해야지 만들어지지. 그리고 병화를 달고 왔으니까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저렇게 됐을 만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벌어지고 힘들어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이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할 만했지. 받아들여요. 이때는 나름.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사월로 가면은 문제가 돼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이렇게 충으로 들어왔을 때는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싸울 때 꽁하게 있지 말고 치고 받고라도 하면 나중에 술 한 잔 마시면서 푼다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잖아.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무섭다고 검진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가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지 해결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몸이 이상한데 그래도 설마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 가서 부딪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검진 받고 암입니다.
놀랬는데 1기라서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떼내고 다시 건강 찾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커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요. 올해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 무술년이에요. 털어낼 수 있을 때 털어내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를, 예. 모든 일반인들이 다 포함인 거예요. 오행, 일간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 사람들에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근데 제가 이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안 좋게 느껴요, 무술년은. 근데 화토가 간절했던 사람들은 올해 살판 나지. 여기 살판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건 논외로 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걸 봤을 때 정신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술년 다 힘들어요, 이때는. 근데 습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때 다 정리돼요. 습이 너무 많아서 막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올해 다 이게 말끔하게 없어지죠. 두통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지고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시대가 그렇게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 한 80년대가 돼야지 이제 막 개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때는 뭐 비정규직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막 기업에 돈이 넘쳐가지고 다 나눠줄 때였는데 스펙 없어도 취직될 때였는데 그런 때는 다 좋아지는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무술년이 화를 끄고 어둡게 하고 이 수의 흐름을 막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목, 화, 금수 사행이 있잖아요. 사행이 있는데 화는 목이 만들어준 결과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공간. 시간을 이거 업을 얘기하고 이건 직을 얘기해요. 직.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는 직과 업을 분별하셔야 돼요. 같은 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 하고 있지 않다고요. 같은 금융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놀면서 일하고. 예. 저는 뭐예요? 직업이. 업은 돼 있는데 직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명함에다 뭐라 팔 거야. 근데 무슨 일 하는 분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업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이런 나눠서 이렇게 사주를 볼 때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직이 다 날아간 거예요. 수화. 결과물이 날아간 거예요. 예. 목과 금이 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날아갔으니까, 예, 억울할 만 하겠죠. 자, 사술이에요, 사술. 어떻게 보여요? 사술. 원진이죠. 원진이니까 어때요? 사술 원진은 어떤 원진이에요? 억울함. 이거 지지론 들었던 사람들 다 이해할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억울해 한다고요. 내가 힘든 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번 달에는. 억울해 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막 떠드는 때예요, 이번 달은. 그러니까 진월하고는 틀려요. 저도 진월에 힘든 게 하나 터졌고, 이번 달에 터졌는데, 이번 달에 뭔가 억울했어요, 되게. 물론 잘 해결된 쪽으로 가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에 도산할 것 같은 위험에 이렇게 시달린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사술 원진이에요. 정화까지 이렇게 달고 왔잖아요, 정화까지. 네. 정화까지 달고 왔으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사술 원진이 왜 억울하냐면 이건 화의 에너지인데 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에너지잖아요. 사화라는 게. 오화랑은 틀려요. 오화는 이미 다 펼쳐진 꽃이 만개한 거예요. 근데 사화는 꽃이 피려고 하는 단계예요. 사회 초년생이라고요. 이제 일을 막 하려고 하는 단계. 사회 초년생이 취업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정화를 달고 왔다는 거는 표면하고 내 내면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얘기해요. 네. 여기서는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억울해 하지 말라고 하죠. 넌 정화인데 남들이 봤을 땐 정화거든.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는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정이 아니라 다른 글자가 와서 막 개 이렇게 왔으면은 이건 좀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할 만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병진월, 정사월에 그렇게 흐름이 형성이 돼요. 을묘월까지는 괜찮다고요. 무술의 을묘는 갑인, 을묘 이럴 때는 막 좋아요. 대부분 사람 만나도 즐겁고 그래요. 이럴 때는 4월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2, 3월까지 다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든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월이 와요. 무오.
오술에 근거한 무토가 2개가 떴다. 무토 2개. 큰 산 넘어 산이죠. 네, 산 넘어 산. 올해 가장 큰 하이라이트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4월 병진월하고 6월이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월, 6월. 뭐 물론 임수월, 10월에도 걸림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4월에 힘들어 죽겠다, 5월에도 힘들다, 6월달 가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냥 일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일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이때 일을 안 때려치면 언제 때려칠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소송하고 있다, 헤어지게 될 겁니다. 헤어지세요.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다 안 좋다면 되고, 막 지금 좋아지는 사람들 있죠. 아, 6월달에 대박이겠네. 예,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가서 이제 막 찾으세요. 왜 그러는지. 화토가 귀신인 사람들이에요. 화토가 귀신인 사람들. 화토가 강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 강해지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 특히나 이거는 요렇게 일진을 빼놓고 월까지 4개의 기둥을 보세요. 다 죽어 있잖아요. 사주가. 화가 너무 강렬해서 산이 메말랐잖아요. 아무 생명력을 다 잃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참, 예,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사주에 조금이라도 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월로 넘어가죠. 이때도 좀 문제가 돼요. 여기 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게 보이죠, 막. 예, 지지만 봐도. 이 지지는 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의 흐름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술충으로 충격파가 한 번 오고, 원진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오술로 이제 그런 힘든 게 극대화가 되고, 여기는, 예, 또 형살이 이거는 갈등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정화의 갈등. 내 사주에서 굳이 일간을 대입해서 사건, 사고를 유추하고 싶으면 내 사주의 정화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 사주의 정화의 그 십성과 모든 이런 한난주수 다 대입해가지고 내 사주에서 정화는 어떻게 개입을 할까. 그리고 정화가 왔을 2017년하고 2014년 이럴 때랑 다 연관지어서 보면은 보이죠, 흐름들이. 저는 정화가 정제예요, 정제. 이거 뭐다? 돈이다. 예, 다 돈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보시라고요. 일간에 딱 대입하면 나옵니다. 남편 문제라고요? 큰 문제인데,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까지는 힘들어요. 힘든 사람들은 7월까지 힘들다고요.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 그냥 억울한 거예요. 이때가 제대로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힘든 게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뜨거워지잖아요, 온도가. 아직 99도라고요, 아직. 이게 100도를 때려야지 이게 끓기 시작하잖아. 사건, 사고, 기화가 되고 벌어지잖아요, 이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좀 더 대비하세요. 가드 올리고, 이렇게. 네, 충격파 더 크게 올 겁니다, 6월 달에. 네. 더 대박이 날 사람들은 더 대박이 나는 거고, 힘들 사람들은 이때 다 터져야 돼요, 6월 달에. 근데, 이렇게 터져야지 체질 개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일어난다고요. 전화위복이 뭐예요? 바닥을 뚫었고,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힘들 때는. 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네? 예, 주가가 한 1,000원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500원까지 가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나야지 튕겨져서 올라간다고요. 우리 명의 흐름은 용수철 같아요, 용수철. 평균선이 있어요, 이 평균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에너지도 커져요. 예. 우리보다 힘든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예. 우리는 극복을 할 수 있는 얘기라도 이렇게 하고 다니지. 이거 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답도 없고. 포기도 안 되고. 저 같으면 6월 달에 그런 사람들 다 포기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냥 포기하고 다 털어내십시오. 부도 맞으십시오, 그냥. 그 일부러 고의부도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업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털어내서 7월 달에는 그 여파가, 그 운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무게토가 혼잡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월 달에는. 이것도 갈등 요소예요. 여기는 자존심. 여기는 돈. 네. 항상 이것 속에서 갈등하죠? 돈을 선택할 것이냐, 자존심을 선택할 것이냐. 후자가 더 큰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자가.
그 치즈 장인 최근에 그 다큐를 봤는데 이분은 자기가 치즈 납품할 때를 선정을 해요. 미슐랭 막 2스타, 3스타에만 납품하거든요, 골라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게에서는 내가 이 치즈를 쓴다는 거에서 영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보다는. 더 크게 따라와요. 이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요. 예. 근데 이게 극대화가 돼 있으면은, 다 주워 먹어야지. 자존심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무술년이 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존심 높이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내 브랜드라도 쓴다고요. 내 브랜드라고. 백종원의 뭐뭐뭐다. 거기에 자기 이름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한다고. 예, 자기 지점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무술년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다 했네. 자, 궁금한 거 없죠?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왜 힘든지 제가 한번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저거 다시 눌러주세요. 오늘이 원래는 토론하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토론하는 건데 제가 강의로 잠깐 바꾼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바꾼 거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그 몇 명의 명조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할 거예요. 왜 힘들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걸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귀신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 우리가 이거 용어를 조금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귀신 말고 귀신. 이 귀신, 꺼릴기. 꺼릴기를 써서 귀신, 꺼리다, 싫어한다, 이런 걸 써서 귀신이라고 하고, 귀신 말고요. 네. 자, 용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주를 보러 어디든지 가면 다 용신이 다르다면서요. 너는 수가 용신이야, 너는 목이 용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용신이 뭐예요? 잘 쓰이는 거? 네. 희신은 뭐예요? 용신을 도와주는 거? 네. 귀신은? 깽판 치는 거? 네. 이거는? 구질구질한 거? 네. 자, 아부태산식 용법이에요. 용신은 그 명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하게 쓰인다. 그리고 용신을 돕는 것을 희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 용신을 극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극하는 귀신을 극하는 거를 구신이라고 한다. 극하는 걸 귀신을 때리는 거. 그리고 명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신이라고 한다. 네. 네. 용신은 내가 없는 글자가 용신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개똥 같은 논리라고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사주가 쉬워요. 그 운만 기다리면 되잖아. 용신 운만. 안 그렇다고요. 이거 다 왜곡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명리. 그러니까 용신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얕은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많이 왜곡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용신을 돕는 거를 희신이라고 한다라고 왜곡한 게 이제 설하고, 많이 봤을 거예요. 고소 같은 거 따져보면은.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일관된 관법으로, 이렇게 용법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신. 자평진전식 격국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하는 것. 시신. 이거는 좋아하는 것. 희신. 좋아할 희자를 써요. 좋아할 희. 돕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라고요. 내 명에서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병월에 정사년이 오나? 무슨 년이 있지? 지금 무술년이니까 무술년을 한번 써보자고요. 무술에 무오에 정사로 하죠. 정사에 경자일주다.
이런 희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명에서 나는 여기서 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상관이 희신이에요. 상관이. 용신은 뭐예요? 목적하는 거. 내 명예, 직위 이런 거를 높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일지죠, 일지. 배우자. 배우자를 바라본 시선이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배우자가 되면 목적하는 거죠, 배우자를. 네, 이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치가 돼 있으면 뭐예요? 똑같은 글자로 모아져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목적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 번다.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용신이 딱 일제, 임신일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달라요. 목적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여기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여기가 조열하잖아요. 여기 시간까지 막 오시어봐. 민씨 막 이래봐요. 당연히 상관. 내가 내 말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잘 들어주면. 상관을 쓰니까. 근데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관인으로 잘 포장되어 있죠. 관인으로. 사람들이 모르죠. 상관으로 뭐 하는지. 이렇게 됐으면 어떤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다르니까 겉으로는 막 근엄하게 직장에서 생활하고 막 목소리 깔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서 피규어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런다고요. 다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대부분. 이거를 적어도 제 강의에서는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격국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격국이 뚜렷하다라는 건 목적하는 바가 뚜렷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난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됐다. 뚜렷한 거예요, 목적하는 게. 그러니까 격국 잘 돼 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그 틀 안에서, 네모라는 박스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요. 네모에 넣고 이렇게 삐져나왔잖아요. 다 잘라요, 이쪽을. 넌 왜 남들하고 다르냐, 이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 그게 격국이에요. 그래서 격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총애를 받아요. 예. 모양이 똑바로 돼 있거든. 국가에서 쓰기 좋게.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없어야 돼요. 국가에서 일할 역량을 갖춘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국가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다 자기가 복지 좋아서 가는 거지. 안정되니까 자기 그런 복지 보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칼퇴근, 저녁에 있는 삶,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하고 옛날 공무원하고 달라요, 사주 보는 게. 예, 희신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귀신은 말 그대로 꺼리는 글자예요,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관이면서도 꺼리기도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으면 사람이 바꾸려고 하게 돼요, 그 귀신을. 사주에 귀신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면 바꾸려고 합니다. 개선하려고 해요. 내 남편이 귀신이다.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개과천선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용어 알아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용신, 희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돕는 것을 희신이라 그런다. 화가 필요한데, 화를 돕는 목을 이제, 그걸 좋아한다고 어떻게 되냐고요.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간하고 지지의 목의 작용도 틀려요. 당연히 지지를 우선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하려면 지지를 우선으로. 왜냐하면 지지는 30년 후 오거든요. 계절로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무술이라는 가을의 그 기운으로 가고 죽음의 계절인데, 사주에 너무 죽음이 아니라 삶의 요소가 너무 많은 사람들, 생명력이 너무 넘치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력이 너무 넘쳐서. 그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다고요. 관여하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참견쟁이가 돼요. 습이 잘 되는 사람은 참견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죠, 올해. 질문 없으시죠? 너무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나? 귀신이 내가 싫어하는 거라는데 내가 꺼리는 거. 거를 네. 좋아하는 거 반대에 있는 게 싫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